안녕하세요. 네, 3월 월간 웨비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를 일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네, 오늘 세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죠. 사물 인터넷 개발자를 위한 서블리스 IoT 백엔드 개발 및 구현 사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질문이 많으실 텐데요. 궁금하신 점들은 오른쪽에 있는 Q&A 창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기가 질문한 내역은 비공개로 사실은 저희한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공개로 답변한 내용은 검은색으로, 그리고 질문자 본인에게 비공개로 답변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본인께서 이제 궁금하신 점을 비공개로 답변을 원하실 때는 비공개로 답변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오늘 주제가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물 인터넷, 그러니까 인터넷 오브 띵, IoT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들이 어떻게 이제 AWS에서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서버리스 IoT 백엔드라고 하는 부분을 잘 구현을 한 사례인 한국의 코론 글로벌 스마트홈 사례와 그리고 미국의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무인 청소기 사례, 이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림으로써 어떻게 개발자들이 AWS 클라우드 안에서 서버리스 컴퓨팅과 사물 인터넷을 결합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물 인터넷은 굉장히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다른 그런 애플리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다수의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서버를 통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가 되는데,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인터넷 연결기기들,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 이 두 가지 엔드엔의 어떤 서비스들을 다 커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애로점들이 있죠. 그래서 IoT라고 하는 그 워크로드가 관련해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은 어떤 그 리소스라든지 애플리케이션의 어떤 사용에 대한 제한을 없는, 그렇게 굉장히 확장 가능한 그런 인프라를 굉장히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클라우드가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클라우드 컴퓨팅의 리소스가 unlimited 컴퓨트와 unlimited 스토리지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서비스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IoT 서비스들이 제대로 구현이 되려면 이 클라우드가 제공해주는 그런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변화를, 우리가 컴퓨팅 기술의 변화를 잠깐 살펴보면요. 과거에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둘 때는 이 서버들을 만들어서 구매해가지고 탑재를 하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몇 주 이상의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이제 10년 전에 아마존 웹 서비스가 아마존 EC2라고 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제는 그 가상 서버를 통해서 수분 만에 인스턴스를 구축해서 바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 EC2 같은 가상 서버에다가 좀 더 빠르게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는, 몇 초 안에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요. 그리고 굉장히 주목할 점은 지금까지는 EC2도 물리 서버처럼 서버죠. 그래서 서버를 관리하고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엔 들어서 저희가 서버리스라는 환경이 되면서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치 서버가 없는 것처럼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함수를 클라우드 기반의 함수를 몇 초 만에, 몇 밀리세컨드 만에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서비스로 기술이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AWS에서 서버리스라고 하는 어떤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먼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WS의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는 사실은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로 대표가 되는데, 여기에 AWS 람다 서비스는 저희가 2014년도에 AWS의 그 개발자 컨퍼런스인 리인벤트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서버가 사실은 없는 것이, 그죠? 서버를 관리하는 거가 더 이제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까 그 뭐 가상 서버가 있고 컨테이너 서비스를 하지만 결국은 서버가 있고 그 서버를 관리해야 되는 부담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버가 없다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 서버리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컴퓨팅 서비스, 그러니까 서버를 관리할 필요 없이 우리가 하는 애플리케이션 코드만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이제 이벤트 드리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버 그 관리할 필요 없는 이 코드들을 필요할 때만 가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그것을 뭐 물리 서버든 가상 서버든 간에 제공을 한다고 하면, 서버가 구동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금이 됩니다. 시간당으로 가금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이벤트 드리븐 기반으로 우리가 클라우드 코드를 만약 실행을 한다면, 그 클라우드 코드가 실행된 시간만 가금을 하게 됩니다. 밀리세컨드 단위로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트 서비스를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이벤트 기반으로 필요할 때만 코드를 실행하고 가금을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즉,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서버 관리를 할 필요 없이 컴퓨팅 리소스를 확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행을 안 하면 가금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애플리케이션 함수가 실행이 안 됐을 때는 가금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앱을 만들 때 많은 경우 이제 중요한, 최근에 이제 이벤트 드리븐 서비스가 많이 생기면서 이 스테이트리스한 그 앱 개발이 굉장히 가능해졌다라는 장점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기반의 앱 개발, 이런 것들이 서버리스 컴퓨팅의 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 티어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바로 AWS 람다라고 하고요. 이 AWS 람다는 이벤트 기반의 컴퓨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없이 코드만 배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함수 실행 시 100ms 단위로만 가금을 하게 됩니다. 또 특징적인 어떤 저희가 무제한의 스케일을 제공해주는 그 데이터 티어에서 본다면 아마존의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존에 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AWS 빌딩 블록으로서 URL 기반의 무제한 객체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내구성과 확장성을 갖고 있고, 사용한 용량만큼만 또는 트래킹만큼만 가금을 하는 그런 스토리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와 같이 인터넷 스케일의 어떤 서비스를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굉장히 유용한 빌딩 블록이라 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벤트 기반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동작하는지, 람다랑 S3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예를 들면요.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런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서버에 올리면, 이 서버에서는 이제 뭐 모바일 그 사이트마다 또는 모바일 그 UI 그 화면 사이즈 또는 뭐 PC 브라우저인지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썸네일을 만들게 되잖아요. 썸네일은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썸네일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미지 서비스를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그 서버에서 이제 그 자르고 또는 축소를 해가지고 그걸 저장해서 이제 서비스에 넣게 되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작업들조차, 만약에 간단한 뭐 썸네일 만드는 작업들조차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기존의 서버에서 애플리케이션에서 동작을 해야 되겠지만, 람다를 사용하면은 아마존 S3라고 하는 파일 스토리지에다가 서버를 큰 이미지를 업로드만 하게 되면, 서버 이미지가 이 이미지가 유저의 이미지가 저장이 됐을 때 스토리지에서 바로 이벤트가 발생이 되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미지가 업로드됐다. 그러면 그 이벤트 기반으로 AWS 람다가 실행이 돼서 그 이미지 파일을 썸네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하고 동작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뭐 EC2에다가 이미지 서버를 애플리케이션 짜서 올리고 배포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S3에 다시 저장하고 해야 되는 그 복잡한 관리 작업들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예제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람다 코드는 AWS 람다에서 실제로 이 콘솔에서 보면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노드.js 그리고 뭐 자바, 파이썬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보이는 예제가 바로 이미지 파일을 올렸을 때 그 버킷, S3 버킷에다가 썸네일, 여기 보시면 이제 480에 320짜리 썸네일을 만드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람다는 뭐 여러 가지 코드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도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자바 랭귀지도 제공하고 .NET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킷에다가 썸네일을 코드를 리네임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겁니다. S3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고요. 심플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그대로 바로 이렇게 이미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고요. 금방 만든 람다 함수는 이제 S3 썸네일을 만든 이제 함수였죠. 그래서 이 버킷에 유저가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액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이벤트를 트리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킷, 그러니까 차니 람다 데모라고 하는 버킷에다가 이미지가 업로드됐을 때, 뭐 풋, 포스트, 카피 이런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되는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가 있을 수 있죠.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도 있고, 큐에도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람다 함수의 그를 실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람다 함수는 아까 만든 그 S3 이미지 리사이즈라고 하는 노드.js 애플리케이션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킷에 오브젝트가 크리에이트 됐을 때 아까 보여드린 그 노드.js용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벤트 소스를 이게 금방 보시면은 이 S3 람다 데모라고 하는 그 버킷에 이제 오브젝트 크리에이트 됐을 때 이제 요게 실행이 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파일을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파일 사이즈가 좀 큰 사이즈를 이렇게 바로 업로드를 하게 되면요. 파일이 이렇게 바로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보시면 이제 리로드 해보면 금방 이렇게 썸네일 이렇게 대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졌죠. 34K짜리가.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금방 이제 이벤트가 업로드 됐다라는 그 이벤트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의 썸네일을 그 Node.js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에 구동을 해갖고 만들어 준 게 되죠. 그래서 500K짜리가 이제 34K짜리 썸네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해서 한번 볼까요? 썸네일이 만들어졌는지. 네. 이 이미지는 뭐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유저 그룹들이 왔을 때 같이 한번 리더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인데 네. 썸네일 만들어져 있죠. 네. 이게 작은 사이즈로 480 곱하기 320 사이즈로 이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람다 함수는 그 AWS 리소스에 있는 이벤트들에 대해서 액션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 스니펫 실행 서비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 함수는 사용한 만큼만 가금을 하게 되고요. 초기 비용이 없고 100만 회당 0.2 USD 달러로 저희가 요청당 뭐 굉장히 적은 비수죠. 그리고 이제 이 함수가 실행되는 이제 메모리 기가바이트당 비용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밀리세컨 단위로 메모리를 얼마나 썼는지를 해서 하게 되고요. 저희가 AWS 람다 쓰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프리티어로 매월 100만 회 호출과 512MB의 메모리를 사용했을 때 80만 초 정도의 시간을 무료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테스트 해보실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서버리스 컴퓨팅에서 이제 그 이벤트 기반의 어떤 것들이 필요할 때 서버리스를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에서는 저희가 API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REST API 서비스, Managed API 캐싱 서비스, 인증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실 람다랑 저희가 연결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백엔드 애플리케이션을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써서 만드신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데이터 티어를 좀 살펴보면 아까 스토리지 티어에서는 이제 S3를 보여드렸고요. 애플리케이션 티어에서는 람다 함수를 보여드렸는데 데이터 티어에서는 아마존 다이나모DB라고 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Managed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고 유연한 확장 및 샤딩이 가능한 그런 AWS 기반의 NoSQL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합치면 우리가 REST API로 콜이 들어왔을 때 람다 함수로 이벤트 기반 코드를 실행하고 플러스 뭐 스토리지에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 기본적인 서버리스 빌딩 블록을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합쳐서 예를 들어서 뭐 웹사이트 기반으로 이제 서버리스한 백엔드 아키텍처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의 스태틱 웹사이트를 S3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웹브라우저나 또는 모바일 앱이 API 게이트웨이에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다이나모DB나 뭐 다른 데이터 스토리, 뭐 RDS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버 관리 없이 바로 모든 것의 애플리케이션이 구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람다 함수를 통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호출하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희 람다 서비스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간단한 예제들이 한 몇십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이 서비스는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어떤 액션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다이나모DB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나모DB의 어떤 아이템들을 뭐 크리에이트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딜리트하거나 리스트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다이나모DB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바로 API 게이트웨이를 바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바로 연동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이제 API 게이트웨이의 엔드포인트가 바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get post로 저희가 바꾸고 프로덕션 환경에서 바로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만들고 바로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까지 자동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API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가 이렇게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프로덕션 환경에 이제 API 게이트웨이를 한번 살펴보면 람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API 서비스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My Dynamo API라고 하는 엔드포인트의 포스트로 아까 저희가 이제 그 만든 Node.js 애플리케이션에 JSON 파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크리에이트 한다거나 업데이트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보시면 이제 메소드 API 게이트웨이로 REST API를 했을 때 람다 함수를 실행하고 리퀘스트에 대해서 리스판스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람다 코드는 람다 함수 코드는 이제 여기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가장 먼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구동을 하는지 이제 보는 거겠죠. 그래서 JSON으로 이제 원래 구문을 이제 포스트로 날리게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이제 에코 그냥 바로 이제 그냥 람다 함수에서 이제 에코만 던질 수 있도록 해주는 네, 그것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hello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메시지 들어온 거 그대로 콘솔에 로고를 찍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메시지 헬로 이렇게 리스폰스 바디가 들어오고 네, 저렇게 그 리퀘스트가 저런 식으로 로고가 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DB를 실제로 업데이트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create operation 하고 my table이라고 하는 DynamoDB 테이블에다가 name은 찬이2, 뭐 title은 evangelist 이렇게 해서 네, 업로드 요 테스트를 하면 네, DynamoDB의 my table을 한번 보시면 이제 찬이2라고 하는 결과물들이 이제 업데이트된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까 보여드린 대로 REST API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그 DynamoDB 테이블에다가 람다 함수를 통해서 업데이트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서버리스 컴퓨팅 환경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Io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그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이제 unlimited capacity, 그러니까 serverless unlimited capacity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IoT를 어떻게 컨트롤하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AWS IoT 서비스를 조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그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AWS IoT 서비스는요. 그 오프라인에 또는 온라인의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저희가 처리해주는 그 데이터들 사이에 데이터를 처리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AWS 안에 들어있는 많은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90여 개가 넘는 서비스가 많은데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연계해 주는지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뭐 센서들, 그 다음에 뭐 기기들 이런 것들을 AWS 안으로 메시지나 데이터들을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나 예측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런 것들은 또 AWS 내에 있는 다양한 빌딩 블록들, 뭐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나 아니면 데이터 분석 서비스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관리자들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IoT 서비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IoT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는 외부에 있는 IoT 기기들,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의 데이터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대부분 이제 REST API 호출을 받아주거나 아니면 IoT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MQTT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디바이스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SDK에 들어있는 그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인증 및 연결을 하게 되고요. 메시지 교환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들은 이제 저희가 인터넷 구간에 있는 그 IoT 기기와 그 AWS 사이의 보안 인증을 통해 가지고 TLS를 통한 암호화 그리고 그 퍼블릭 키 기반의 이제 그 키 기반 인증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디바이스들을 저희가 레지스트를 통해서 이제 장치 등록 및 관리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들어온 데이터들은 저희가 룰 엔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필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룰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어떤 데이터들의 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의 온도가 뭐 30도가 넘어가면은 뭐 데이터를 저장을 해라 뭐 이런 어떤 룰이 있다고 치면 그런 룰을 우리가 SQL 구문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런 SQL 구문을 통해 가지고 AWS 서비스 또는 서드파티 서비스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디바이스 기기들, 그 디바이스 기기들은 그 커넥티드 디바이스들이 오프라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내에서는 그 디바이스가 물리적 디바이스를 바로 이 애플리케이션들, 그러니까 모바일 앱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하기가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가 디바이스 섀도우라고 하는 가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 섀도우는 이쪽에 있는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그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들랑 똑같은 어떤 데이터 값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클론, 그러니까 마치 쌍둥이처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디바이스들과 값들이 같이 있고 만약에 이제 디바이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 또는 우리가 그동안 애플리케이션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이 값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이제 다시 연결이 됐을 때 이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이런 어떤 그 디바이스 섀도우라는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AWS IoT API를 통해서 제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씩 다시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요. AWS IoT의 디바이스 게이트웨이는 그 MQTT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프로토콜은 마치 이제 퍼블리셔와 서브스크립션 사이에 어떤 메시지 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이제 블로그 저자가 있고 블로그에 그 구독자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퍼블리싱을 하면 서브스크립션을 이제 하는 애들은 그 퍼블리셔의 값을 이제 받게 되고요. 퍼블리셔가 곧 서브스크립션이 될 수도 있고 또 서브스크립션이 또 퍼블리싱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에어컨이 있고 그 에어컨의 온도가 올라갔을 때 그 온도계가 있고 에어컨에 이제 그 온도계의 어떤 센서가 값이 올라갔을 때 에어컨들이 이제 구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요. 각 층에 있는 온도계가 이제 그 퍼블리시가 되고 그다음에
각 층에 있는 또 에어컨들이 이제 서스크립션이 되면 이제 온도계가 퍼블리싱을 했을 때 서스크립션이 어떤 온도 감지를 따라서 동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제 메시징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규격 및 보안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 프로토콜을 지원하고요. MQTT, HTTP, 웹소켓 다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메시지 형식은 JSON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또는 사용자 정의 포맷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X509 인증 및 TLS 기반의 보안 암호화도 저희가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그 각각의 퍼블릭 키, 그다음에 프라이빗 키 이런 것들을 서로 줘서 그것들을 통해서 암호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어떤 누군가가 그 데이터들을 캡처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디바이스들은 이제 권한을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팔리시를 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퍼블리시만 할 수 있다, 또는 서스크립션 할 수 있다, 또는 뭐 퍼블리시 서스크립션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퍼블리싱 권한, 메시징 권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이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그 처리를 하고 싶을 때 SQL 기반으로 저희가 그 룰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이는 룰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IoT 디바이스의 뭐 색상이 이제 레드가 됐을 때 어떤 동작을 취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그 SQL 구문을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룰 엔진은 이런 거죠. 에어컨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에서 이제 온도가 30도가 넘어갔을 때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동작을 하게 되는 건데, 동작은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온도에 대한 워닝을 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노티를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모바일 앱에다가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룰과 룰에 대한 동작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 룰 동작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람다 함수를 실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감시 카메라인데 감시 카메라에 사람이 포착이 됐을 때 뭐 S3 버켓에다가 감시 카메라를 저장한다든지, 아니면 다이나모DB의 테이블에 저장한다든지, 금방 보여드린 대로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를 통해서 푸시 메시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마존의 키네시스라고 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에 데이터를 보낸다든지, 아마 AWS IoT에 또 동작 그 다른 데에다가 동작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동작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이 IoT 룰 엔진을 만약에 이제 AI라고 연계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IoT 룰 엔진을 통해서 데이터가 만약에 올라오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센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아서 S3에다가 로그로 저장을 했을 때, 아마존 머신러닝에 있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트레이닝 모델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예측된 값을 통해서 IoT 룰을 평가하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돌리는 그런 이제 룰 엔진과 뭐 머신러닝을 결합하는 어떤 모델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섀도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디바이스 섀도우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디바이스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항상 레포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항상 이게 버전을 붙여갖고 이런 식으로 델타 값으로 변화를 해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외부에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이 실제 물리적인 그 디바이스에 직접 연결하지 않더라도 가상화되어 있는 클라우드 내에 있는 이제 이 디바이스 섀도우를 통해서 외부에 있는 디바이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 청소기 같은 경우에 그 디바이스의 어떤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룰 엔진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그것이 이제 섀도우로 업데이트가 되면 그 섀도우를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지저분하다. 뭐 예를 들어서 ambition right value.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한 게 아니죠. 이거는 이제 누가 들어왔다라고 라이트 밸류가 100보다 적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져 가지고 뭐 누가 나갔을 때는 이 청소기기를 이제 돌려라. 뭐 이런 어떤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oT에 있는 콘솔을 잠깐 보면서요. 실제로 이제 IoT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WS IoT 서비스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그 아까 보여드린 이제 뭐 디바이스 게이트웨이 또는 룰 엔진, 그리고 이제 룰 액션, 룰 엔진을 통한 액션이죠. 그리고 이제 디바이스 섀도우,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만드는지 데모들을 이제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런 튜토리얼을 이제 잠깐 보시고 나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디바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컨트롤하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Sing2라고 하는 디바이스를 만들게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콘솔에서 만들고 있지만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API를 통해서 또는 CLI를 통해서 저희가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모든 그 디바이스들은 디바이스들의 어떤 연결하는 연결 커넥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시큐리티 항목에 보시면 각 디바이스를 위한 그 보안 인증서를 저희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연결 인증서에는 지금 Sing1만 이제 들어가 있는데 Sing2를 제가 어태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만든 Sing2. 그래서 Sing1과 Sing2는 이 보안 그 프로토콜과 인증서를 통해서 이제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Sing1과 Sing2가 하는 역할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퍼블리싱이랑 뭐 서브스크립션 둘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Sing에서 들어왔는 값을 룰 엔진을 통해서 뭘 할 거냐라는 거고, 지금은 이제 Sing에서 값이 들어오면 DynamoDB에다가 저장하게 돼 있는데, 보시면 뭐 람다 함수를 실행할 수도 있고, 노티를 보낼 수도 있고, 키네시스 보낼 수도 있고, 스토리지에 저장할 수도 있고, 뭐 클라우드 와치에 뭐 스트리밍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액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람다 함수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겠다고 하면 이제 예를 들어 람다 뭐 다이나모DB에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를 보면 IoT Sing에서 IoT 값이 들어올 때마다 다이나모DB에다가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람다 함수를 통해서 다이나모DB에 저장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이 MQTT라고 하는 메시지로 그 퍼블리싱 서스크립션을 했던 그 데이터 메시지들을 실제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로 해보는 것을 이제 해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토픽을 하나 정하는 거죠. 테스트라고 하는 토픽을 정하고, 요것은 이제 그 MQTT 라이브러리에 이제 그 MQTT 통신에 이제, 서스크립션 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퍼블리싱을 했을 때 요 서스크립션을 통해서 이제 서스크립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그 thing이 연결됐을 때는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PC로 만든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금방 만든 테스트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서스크립션 했죠. 그런 다음에 이제 퍼블리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라는 곳에. 예를 들어서 이제 메시지를 찬이 뭐 이렇게 간단한 메시지를 이제 퍼블리싱을 하면 금방 이제 메시지 찬이가 여기 퍼블리싱 된 것을 여기는 서스크립션 했으니까 서스크립션 돼서 여기 메시지가 전달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실제로 그 테스트를 만약에 여기서 한번 다시 서스크립션을 퍼블리싱을 만약 했을 때 아까 그 클라이언트에도 그 퍼블리시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Hello from AWS IoT Console이라고 하는 테스트 토픽이 퍼블리싱 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방 보여드린 건 이제 콘솔로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모든 작업들을 다 API 또는 CLI를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WS IoT Sing을 리스트해 보면 금방 만든 Sing 1, 2랑 이제 IoT 버튼 제가 뭐 테스트한 버튼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Create Sing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IoT Create Sing, Sing Name은 Sing3 이렇게 해서 여기 대시가 빠졌는데 대시를 넣고 하면은 Sing3가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리스트 싱을 해보시면 이제 Sing3가 만들어졌고 콘솔에도 자, 다시 한번 레지스트리에 보면은 이제 싱 항목에 세 번째 싱이 이제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아까 보여드린 그 인증서랑 그 엔드포인트에 연결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AWS IoT는 금방 보여드린 대로 이제 CLI만 있는 게 아니고요. C 기반의 SDK도 있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그 SDK도 있어서 이제 인베디드 리눅스 플랫폼에서 돌아가고요.
그리고 아두이노를 위해서 아두이노 윤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제공을 하고 안드로이드 iOS형 이제 모바일 SDK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그 AWS IoT 서비스를 바로 이제 구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AWS IoT 같은 경우도 이제 사용한 만큼만 가금을 하게 됩니다. 초기 비용이 없고 아까 AWS 람다처럼 메시지당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서울이전당 경우에 이제 $6 정도가 되겠고요. 람다처럼 또 프리티어를 25만 메시지당 무료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한 몇 개의 디바이스만 갖고 뭐 이렇게 테스트할 때는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금 모델을 갖고 있고 프리티어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분당 한 개의 512바이트짜리 메시지를 제공을 한다고 했을 때 100개의 센서에 대해서요. 30일 동안 뭐 24시간 즉 다시 말해 한 달 동안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 한 400만 메시지 정도가 전달이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를 다 받는 경우 또는 뭐 다이나모DB의 센서를 전체를 받는 경우에 가격은 뭐 한 달에 한 20불, 25불 정도, 26불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가금이 되겠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이렇게 자주 모든 센서에 대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센서 값들을 모아가지고 512바이트 하나 이하로만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구성하면 하나의 메시지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 뭐 센서가 뭐 여러 개가 있더라도 그 메시지는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다양한 센서들의 메시징 처리 또는 퍼블리싱, 서스크립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IoT의 서비스에 대한 그 백엔드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AWS IoT랑 그리고 이제 람다 같은 서버리스 환경을 같이 합쳤을 때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이제 그 IoT의 기기 관리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뒷단의 서버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AWS IoT도 서버리스한 메시징 처리를 가능하고 그 다음에 뒷단의 백엔드 빌딩 블록도 서버리스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상태를 관리하는 뭐 부분에도 뭐 아마존 다이나모DB라든지 뭐 아마존 오로라라든지 엘라스틱캐시라든지 이제 거의 그 서버를 관리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저희 빌딩 블록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데이터 처리 관련해도 SQS나 S3, 뭐 아마존 키네시스, 아마존 SNS 이런 부분들이 다 서버리스 환경에서 갖고 있는 서비스고요. 데이터 분석 예측도 머신러닝, 뭐 킥사이트, 아마존 일렉트리시티 서비스, 그 다음에 레드시프트 같은 그런 분석 플랫폼, DW 분석 플랫폼까지 저희가 서버 관리라고 하는 부담을 많이 들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나 클라우드 와치처럼 로그 분석이나 아니면은 인프라 관리해주는 도구들을 통해 가지고 AWS IoT나 람다, API 게이트웨이 같은 서버리스 백엔드 빌딩 블록, IoT 백엔드 빌딩 블록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버리스 IoT 백엔드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지난 리인벤트에서 그 온실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IoT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렉사를 통해서 어떻게 커넥션을 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온실에서는 모든 그 센서들이 AWS IoT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를 통해 가지고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재밌는 것은 이제 알렉사라고 하는 그 에코를 통해 가지고 그 실내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알렉사, 팬을 돌려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팬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저 알렉사, turn off the fan. 이렇게 이제 팬을 끄라. 이렇게 하면 이제 팬이 꺼지는 그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홈 기기에 이렇게 음성 인식 기기들을 이제 조합해 가지고 좀 더 재밌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 불을 끄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자, 불을 켜라? 그러면 이제 불이 켜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양한 우리가 아이디어들을 그 IoT 서비스를 구현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그 스마트 홈 구현 사례를 이제 코론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의 그 코론 글로벌은 기본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그 IoT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AWS IoT 서비스와 또 알렉사 에코, 알렉사 서비스와 그 아마존 에코를 이제 연계한 그런 어떤 사례를 만들어냈는데요. 코론 글로벌에 이제 하늘채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파트에 사용을 오시는 분들이 비콘과 그리고 모바일 앱을 그리고 아마존 에코를 통해 가지고 집에 있는 많은 기기들, 전자, 이 스위치, 그리고 전등, 조명들, 그리고 보일러 온도계, 그리고 이제 보안 기기들, 이런 것들을 다 카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 그 홈 아이투의 아키텍처를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이제 비콘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를 이제 확인해 주는 거죠. 그래서 MQTT로 메시지로 AWS IoT에 던지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유저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신인지 재택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이제 람다 함수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 함수를 통해 가지고 뒷단에 있는 그 IoT 기기들을 이제 동작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제 HTTP로 이제 접속을 했을 때 아까 보여드린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람다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AWS IoT에 그 다시 또 이벤트를 줘서 그 디바이스를 컨트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에코를 통해서 만약에 불을 켜라 꺼라라고 하는 명령을 만약에 전달했을 때 알렉사의 스킬을 통해서 그 람다 함수를 실행을 해서 똑같은 동작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아키텍처들은 서버라는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서버를 관리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제 실제 제실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그 집에 있는 기기를 통해서 뭐 컨트롤을 하고 비콘에 들어온 걸 통해서 이제 집의 내부에 있는 것을 컨트롤하고 또는 이제 에코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모드가 되겠고요. 만약에 외출 모드로 가게 됐을 때는 이제 비콘을 통해 가지고 밖에 지금 집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이제 룰을 만들게 되고 그걸 통해서 IoT 기기도 관리하고 그리고 람다 함수도 이제 실행이 되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출되고 난 다음에 보안 모드로 만약에 돌리면 좀 더 오랫동안 저희가 집을 비울 때 이럴 때는 이제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 도어 센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안 모드로 동작을 시킬 수 있고 이럴 때는 이제 만약 집에 그 도둑이 들어왔다 그러면 비콘의 움직임이 감지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뭐 119에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고를 알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경고음을 울린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보안 모드를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무인 청소기 구현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람바 로봇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그 평면도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그 로봇이 이제 청소를 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그런 기계고요. 이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이제 아까 그 코롱처럼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룸바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행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기를 로그인 등록을 하고, 그리고 로봇을 이제 뭐 관리하고 하는 모든 기능들을 이제 서버리스한 그 아키텍처로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그냥 그 EC2 인스턴스 기반의 그 앱을 만들었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하는 애플리케이션 서버도 관리를 해야 됐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서버리스 아키텍처로 만들고 난 다음에는 그 람다 함수를 통해서 스테이트리스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손쉽게 그런 이벤트 기반의 어떤 동작들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를 넣고 하는 것이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서버 기반의 그 모널리틱 레이어의 를 가진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면 람다 함수 기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애플리케이션을 개포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의 서비스를 동작시킬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룸바에서 만든 그 아이로봇 케이스인 경우에는 그 IoT뿐만 아니고 안에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람다 기반으로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모든 동작들 그러니까 이 그 로봇을 동작시키고 그다음에 로봇이 어떤 보내주는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모든 동작들을 다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 그리고 뭐 SQS 같은 Q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모든 동작들을 작게 잘라서 각각의 동작들을 서로 연계해 주는 네. 그래서 약간 디펜던시가 이렇게 보이시죠? 6번, 5번 그러니까 각각 번호들이 그런 건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이벤트 기반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버리스 기반에서 만약에 앱에서 API 게이트웨이에 동작을 했을 때 람다를 통해 가지고 이 데이터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MQTT를 통해서 이제 이 기기들, 그러니까 로봇 기기들이 이제 동작을 할 때마다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나 이렇게 스토리지에다 로그를 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서버리스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람다를 이렇게 계속 동작을 5분마다 한 번씩 동작을 해가지고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들을 이제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 로봇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주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건 이제 로봇을 처음에 등록하는 기능인데요. 로봇을 처음에 등록하는 기능도 처음에 이제 로봇을 저희가 사가지고 집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인터넷을 연결 딱 하면 자동으로 그 API 레지스트라고 하는 API 게이트웨이 동작을 하고 서티피케이션 체크를 한 다음에 필요한 어떤 그 인증 키들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로봇을 실제로 이제 서비스에 동작시키는 그런 이제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뭐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람다를 실행을 하고 그러면 이제 인증서를 람다가 받은 다음에 로봇한테 줘서 MQTT로 이제 로봇을 이제 나중에 AWS IoT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그런 인증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봇이 청소하고 나면은 그 청소 기기 데이터들이 사실은 이제 전송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랬을 때 이제 데이터들이 람다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러면 S3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S3에 만들어진 프리사인드 URL을 만들어주면 그걸 이제 S3 버킷에다가 데이터를 이렇게 쌓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로봇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 청소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사진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데 그런 데이터들도 이제 S3 버킷에 안전하게 이렇게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람다와 IoT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IoT 서비스는 이제 최근에 꽤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AWS IoT 서비스가 제공해 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은 다수의 디바이스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제공해 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많은 IoT 디바이스들은 스마트 홈 그리고 뭐 농업 현장 또는 공장 지역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센서들이 모여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풍력 단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은 풍력이 돌아가는 풍력 단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센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센서들을 실제로 모아서 데이터들을 이렇게 쌓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약간 중간자적인 그 기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AWS에서는 이제 그런 원격지 컴퓨팅에 활용할 수 있는 인베디드 기기나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서비스, 즉 다시 말해서 데이터 캐싱을 해줄 수 있는 허브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린글래스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OS 런타임을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AWS 람다를 온라인에 있는 클라우드에서만 실행하는 게 아니고요. 오프라인에 있는 컴퓨팅 런타임에다가 로컬 람다를 실행을 해서 기존의 로컬에 있는 필드에 있는 센서들, 센서 군집들에서 오는 데이터들을 모은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이제 클라우드로 이동을 한다거나 처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이제 사실상 디바이스고요. 그래서 ARM이나 x86을 지원해주는 허브 디바이스고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에 있는 많은 센서들의 데이터들을 취합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로컬 람다 함수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함수 그대로 저희가 배포를 하면 그린글래스 코어에서 데이터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AWS 클라우드로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AWS 람다라고 하는 서비스가요, 단순히 이제 이벤트 기반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서비스로 시작을 다시 변화를 했고, 최근에는 이제 IoT 디바이스를 통해서 로컬에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 기반의 많은 인터넷 밖에 있는 많은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버리스 IoT 기반의 백핸드 처리와 람다를 기반한
엣지 기반의 많은 그 디바이스 처리들 이런 것들도 이제 람다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그 서버리스 컴퓨팅과 IoT에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저희 AWS 서비스에 있는 서버리스 또는 IoT 서비스에 있는 그 페이지가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세미나에 또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끝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발표 자료랑 녹화 영상은 저희 온라인 웹이나 항상 페이지에 업로드가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